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파수 영역의 대역과 또 그 영역의 특징, 그리고 조절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퀄라이저의 프리셋 활용 방법과 또 그 부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심화해서 이 이퀄라이저의 이 스펙트럼의 이퀄라이저 스펙트럼의 영역별, 주파수 영역별로 그 영역의 이름, 또 그 특징, 그리고 조절 방법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주파수의 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20에서부터 20K까지 있죠. 이 K는 kHz라고 보시면 되는데 1kHz가 1000Hz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500Hz고 여기가 1kHz, 1000Hz라는 말이고요. 2kHz는 2000Hz, 그 다음에 5kHz는 5000Hz, 10kHz는 만 Hz겠죠. 2만 Hz까지 이렇게 영역에 표시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에 사람이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여기 거의 끝부분, 하이의 끝부분과 로우의 끝부분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감적으로 들을 수는 없고, 어떤 저음역과 하이 영역대의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은 데시벨, 뭐 레벨, 볼륨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파수 대역별로 잘 한번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 어떤 노래를 재생을 시켰을 때, 노래를 재생시켰을 때 이렇게 주파수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를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낮은 영역부터 특징과 조절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역이라고 해가지고 35Hz까지 거의 완전 저음이죠. 초저역대라고 하는데 귀에 들리지 않는 초저음역이고요. 다양한 저주파 노이즈와 그리고 불필요한 울림이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울림이 많은 저음역대의 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절 방법은 뭐 베이스 같은 악기들의 저음역 악기를 제외한 다른 악기들은 이 부분을 컷 해주는 게 좋습니다. 컷을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한번 볼게요. 컷, 요것보다는 다른 EQ를 한번 띄워서 컷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주로 사용하는 EQ 플러그인인데, 여기 컷 6, 12, 24, 48, 96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로우 컷을 하는 이제 방법인데, 이게 이제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여기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파라지죠. 이게 이제 로우 컷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35Hz까지는 이 웬만한 저음역대의 악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컷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역대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영역대가 35Hz에서 60Hz입니다. 이 부분은 베이스가 최저음을 연주할 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킥드럼에 서브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킥드럼도 베이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가장 주된 울림을 가질 텐데, 이 부분까지는 어떤 서브의 그 저음 영역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음 영역대의 악기를 다룰 때는 주의하셔야 할 35에서 60Hz입니다. 그 다음에 미드 베이스 60Hz에서 100Hz까지의 미드 베이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풍부한 베이스의 영역으로 베이스와 킥드럼이 함께 섞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의 전체적인 사운드에 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간이에요. 60Hz에서 100Hz. 그래서 풍성한 저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60에서 100Hz 사이 이 부분을 살짝 올려주면은 풍성한 저음력을 강조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역은 이 이퀄라이저로 다루는 것보다는 다이나믹 계열의 이펙터를 이용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이 베이스, 베이스 부분 중에 높은 영역 하이 베이스인데요. 그 부분은 어디냐면은 100Hz에서 200Hz 요 구간입니다. 여기 요 구간 살짝 올려놓아 볼게요. 보기 편하게. 요 구간은 이제 하이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베이스의 거의 이제 높은 부분 이 부분은 저음력의 단단함을 결정하는 영역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에 많은 악기들의 그 어떤 음역대가 섞이게 되면은 그 소리가 굉장히 둔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 대부분의 많은 악기들의 그 기저음 저음 영역대에 이 기본이 되는 기저음이 시작되는 그런 영역이고 다양한 악기의 존재감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100Hz에서 200Hz 일단 이제 끝났으니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조절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중저역이 있습니다. 중저역은 200에서 400Hz가 있고 그 다음에 400Hz 중저역의 총 영역은 200Hz에서 2kHz까지입니다. 200에서 2K까지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좀 잘 되어 있죠. 여기 이 가상악기에서도 칸이 200에서 400Hz나 500Hz 정도까지는 보컬의 저음력이 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음력의 톤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악기들의 그 음역대가 겹치는 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보컬의 어떤 그 저음 영역대의 사운드가 잘 안 들린다 할 때는 이 부분을 보컬은 조금 살려주고 다른 조금 너무 부각되지 않았으면 하는 악기들의 저음역 바디감은 이제 줄여주시면 아마 좀 더 깔끔한 믹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강조하게 되면은 소리가 둔탁해지거나 또 보컬이 아닌 다른 악기의 음역대를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은 조금 그 보컬의 저음 영역대의 사운드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막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어떤 바디감, 그 근본적인 어떤 톤들을 잘 그 배치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음 영역대가 조금 강조됐으면 하는 악기들은 이 부분을 조금 살려두거나 깎지 않고 그리고 이 악기는 이제 저음 이렇게 뭔가 어떤 바디감 어떤 근본적인 톤들을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의 악기들은 이 부분을 조금 깎아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퀄라이저 사운드의 조절을 할 때는 지난 이퀄라이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것에 불필요한 사운드를 깎는 것에 집중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00이나 500Hz에서 한 700Hz까지는 그 악기들의 어떤 따뜻함이 강조되는 영역임과 동시에 색채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베이스 악기가 있으면은 그 베이스 악기의 존재감과 밝기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베이스를 믹싱을 할 때는 대부분 한 1K 전까지는 700Hz에서 1K 전까지는 이렇게 하이컷을 해주지 않고 700에서 1KHz 이상부터는 조금 하이컷을 해줘도 무방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함
예, 따뜻함을, 이 중간 부분에서 따뜻함을, 이런 거 기억을 하기 쉬운 방법은, 어떤, 뭐, 이렇게, 주변에, 딱 중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추위에 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영역이다. 예, 따뜻함을 강조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이 강의를 보고도, 또, 이 영역은, 따뜻함을 주는 영역이다라고 또 기억하기가 쉽겠죠. 네, 이렇게 따뜻함을. 근데 이제 이 따뜻함의 느낌이 지금 지나치면은 사운드가 먹먹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함을 강조할 악기와 또 그렇지 않은 악기를 잘 구분해서 배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이제 700Hz에서 2K 네, 요 구간, 요 따뜻함의 바로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악기의 소리가 다양하게 혼재하는 구간입니다. 다양하게 막 여러 악기 소리들이 섞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컬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코맹맹이 소리 같은 이렇게 조금 코맹맹이 소리 같은 사운드, 좀 듣기 싫은 사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주의하고 대신에 또 너무 깎게 되면은 보컬의 어떤 존재감, 예,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악기의 볼륨에서도 가장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뭐 살리고 깎고 하는 것보다는 악기의 볼륨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따뜻한 바로 오른쪽에는 악기의 어떤 혼재하는 구간. 예. 그래서 많이들 여기에는 이제 많이 이퀄라이저로 건드리는 것은 좀 비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 중고역이 있습니다. 중고역. 예. 하이 미드 중고역. 예. 이 중고역은 2K 2kHz에서 6kHz까지, 예, 뭐 5, 6kHz까지 이 칸을 기준으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2K에서 6K 정도인데 보컬의 존재감이 가장 부각되고, 다양한 악기에 뭐랄까, 그 어택감, 예, 강렬함이 있는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 사운드에 강렬함을 주고 싶을 때, 이 악기에 강렬함을 주고 싶을 때, 이 영역을, 예, 2K에서 6K, 이 영역을, 살려주면은, 그 악기에 강렬함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 귀에 굉장히 민감하고 잘 들리는 영역입니다. 예. 잘 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이 악기에 강렬함을 추가해줄 악기와 그냥 밑으로 깔 악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운드를 조금 부각시켜주고, 불필요한 악기들은 많이 깎아주고, 예. 이런 식으로, 예. 올리는 것보다는 깎는 걸로, 예.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보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올리게 되면은 뭐 치차름이나 이렇게 착착착 하는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네, 심벌의 뭐 싸한 느낌 같은 거, 이게 너무 강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악기의 그 사운드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다른 악기들을 이 부분을 내려줄 것을 추천드려요. 예, 불필요한 악기들을. 예, 여기 강렬함이 강조되지 않아도 되는 악기를 이 부분을 내려줄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6K에서 11K, 예, 6kHz에서 11kHz, 뭐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칸 바로 전 영역. 네, 이 영역에서는 보컬의 투명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컬이 정말 내 귀 바로 옆에서 막 노래해주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운드를,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예, 6K에서 12K. 예, 투명도. 예, 그래서 뭐 고음역인 뭐 퍼커션 그리고 심벌 등의 어택감이나 또 뭐 그런 막 심벌 이런 샤한 소리들의 그 화려함이나 아니면은 날카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 아무래도 보컬이 바로 옆에서 부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어떤 그 보컬에서 나오는 숨소리 혹은 막 이렇게 약간 그 목에서 약간 긁히는 그
그 샤한 사운드가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딱 귀에 들렸을 때 굉장히 보컬이 투명하게 느껴지고, 또 다른 어떤 퍼커션이나 심벌 뭐 이런 오버헤드의 영역에 미치는 그런 사운드들이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해서 악기를 배치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 불필요한 악기들은 또 이 부분에서 깎아주는 게 좋겠죠. 깎아주고 그런 사운드가 부각되어야 되는 사운드, 뭐 예를 들면 보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벌, 뭐 이렇게 오버헤드 영역의 뭐 사운드라든지 뭐 퍼커션의 영역, 이런 악기들은 이 부분에서 깎지 않는 것이, 너무 깎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컬을 만약에 이제 너무 보컬이나 이런 이렇게 샤한 착착 거리는 사운드들을 너무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제 치차름이 이런 그런 사운드가 너무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또 이 영역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되면은 그 음악이 조금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 영역이 이렇게 따뜻함과 그리고 뭐 강렬함이 이제 이 부분에 주가 되었다면, 이 부분은 그 사운드의 밝기, 뭔가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뭐 10K 혹은 12K, 1만 헤르츠, 10K, 10kHz나 12kHz부터 나머지 구간, 이 이상은 그 뭐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귀에 막 엄청나게 들리는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배음이라고 하는데, 그 배음의 어떤 파편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구간이고, 이 부분의 에너지, 뭐 어떤 강렬함은 약하지만 그 전체적인 음악의 분위기나 어떤 빛깔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절 팁은 그 음악 자체의 사운드를 집중하기보다는 그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색채감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약간만 강조해줘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강조해줄 필요도 없고 정말 약간만 강조해줘도 좋을 것 같고, 또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은 또 듣기에 좋지 않은 불필요한 노이즈 같이 들리는 이게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고, 약간 진짜 조금만 이렇게 강조해줘도 어떤 빛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이런 빛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운드의 뭐 편곡이나 악기 트랙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강조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믹싱이 마무리될 때 그 마지막 아웃풋의 그 어떤 스테레오 아웃에 있는 영역에서 어떤 EQ를 건드릴 때 이 부분을 살짝 올려주면 전체적인 악기에 어떤 빛깔이 조금 강조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때 이 주파수 영역, 가로축은 뭔지 그리고 세로축은 뭔지 오늘 알려드렸고,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영역별로 정말 그냥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부밍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역별로 이렇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만졌을 때 정말 좋은 거는 비교해서 들어보는 거. 이렇게 이거를 입혀는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뮤트해서 바이패스 해가지고 이게 적용되지 않았을 때 사운드와 적용되었을 때 사운드를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면서 이 이퀄라이저를 조절하고 이런 주파수 영역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갈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퀄라이저를 너무 과하게 건드리게 되면은 그 사운드에 힘이 없어지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너무 이제 강조되거나 오버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오른쪽에 이 이퀄라이저를 적용했을 때의 볼륨과
그리고 또 비교를 하면서 사운드에 너무 힘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혹은 너무 얇은 소리가 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면서 이 이퀄라이저 주파수 영역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서 모든 트랙이 잘 어우러지고, 또 부각되어야 할 악기와 또 그렇지 않은 악기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음악 결과물을 모두가 낼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아까 로우 컷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로우 컷은 악기마다 이제 어느 정도 로우 컷을 해줄지는 각자 그 악기가 가진 특징에 따라서, 또 어떤 악기는 아예 이 주파수 영역이 로우에는 뜨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뜨지 않더라도 로우 컷 해주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하이 컷, 하이 컷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이도 이제 이 하이에 있는 이 상태에서 컷에 이제 그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하이 컷이 되거든요. 이 하이 컷도 모든 악기에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하이에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베이스 악기라든지 아니면은 킥 드럼, 드럼의 킥이라든지 이런 악기들은 또 이 하이 영역이 없거든요.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하이 영역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드럼에 혹은 이 베이스에. 그럴 때 이렇게 하이 영역도 줄여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제 킥 드럼과 베이스, 그러니까 저음 영역대의 그 음역대를 담당하는 악기들은 대부분 한 1K 혹은 뭐 2K 요 정도까지는 그 영역대가 없어요. 그래서 깎아주면 사운드가 더 깔끔해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혹시 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댓글 달아주시고, 또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꽤 이제 영상이 길었던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업 파이팅 하세요.